안녕하십니까. 거대한 사건과 반전 결말이 깃든 저의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살게 되었을 때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살 어린 동생을 보살펴야 했어요. 자폐증이 있는 아이라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홈스쿨로 공부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해야 했으니 동생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씨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체험학습할까? 누나랑 동물원에 가볼까? 동물원 좋다. 성식이는 호랑이가 제일 보고 싶다. 어흥. 호랑이? 동물원에 호랑이는 없을 텐데. 공작새나 원숭이는 볼 수 있을 거야. 그건 시시하다. 성식이는 호랑이나 맹수가 좋다. 왜 무서운 동물이 좋아? 맹수들처럼 싸우는 법을 배워서 누나를 지켜줄 거다. 아, 그런 거야? 상식아, 지금도 상식이가 누나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맹수들을 보고 싸우는 걸 배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싸워서도 안 돼. 주인집 아줌마가 누나 괴롭히면 상식이 화난다. 아하, 그건 괴롭히는 게 아니야. 누나가 월세를 못 내서 혼이 난 거야. 원래 월세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나는 건데 주인집 아줌마가 화만 내고 쫓아내진 않잖아. 그래도 화가 난다. 그 아줌마 정말 립다. 그래, 이렇게 뒤에서 흉이나 보자. 그 아줌마는 아주 못됐어. 맨날 욕만 하고 소리를 지르지. 이제 속이 시원하지? 조금. 누나,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같이 사나? 당연히 평생 같이 사는 거지. 왜? 결혼하면 상식이 버리는 거 아니나? 뭐? 상식아, 누나는 결혼 안 해. 평생 상식이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성식이는 누나랑 헤어지기 싫다. 꼭 시집가지 말고 상식이만 보고 살아라. 동생은 벌써부터 제가 떠날 걱정이 되어 매일 떠나는 거 아니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였죠. 아무튼 저는 매번 아니라고 하면서 동생을 달랬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업으로 볼펜 조립과 수첩을 비닐에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부업밖에 없어서 동생을 가르치며 일을 하였죠. 기초수급비도 나오고 해서 생활이 아주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웃 어른 한 분이 제 동생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봐주면서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서 저에게 거기로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취약계층이라 돈을 내지 않고 보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안 사실이라 구청에 찾아가서 관계자와 상담을 했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며 동생을 발달장애 학교에 보내라고 했답니다. 성씨가 내일부터 학교 다닐 거야. 거기 가면 상식이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성식이는 학교 싫다. 누나랑 둘이 공부하고 싶다. 누나도 그러고 싶은데 거기 가야 더 제대로 배울 수 있어. 누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 예쁜 친구들도 많대. 예쁜 친구? 여자도 많대? 그렇대. 상식이 여자친구 사귀고 싶지? 성식이 여자 좋아한다. 그럼 학교 다니겠다. 그래, 내일부터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 해. 이상식, 파이팅! 그렇게 동생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길을 찾지 못하니 등하교를 제가 시켜주었고 나머지 오전 오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선택한 일은 용역 사무실에 가서 얻은 파출부 일이었어요. 시간이 자유롭고 일찍 끝나기 때문에 금상첨화였죠. 몇 달 동안 동생을 픽업하며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은 스스로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니 동생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거죠.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가 너무 애기 다루듯이 한 것 같아서 큰 반성을 했답니다. 건산이 한 번 지나도록 파출부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동생도 학교를 졸업하고 식품공장에 취직했어요.
장애인 전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단순한 직업을 하며 일했답니다. 동생이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잘 적응해서 공장 이모님들께 귀여움받으면서 잘 지냈네요.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저는 30살 나이에도 솔로로 지내며 돈만 벌었어요. 동생과 평생 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건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사람 운명은 정해져 있었는지 제가 파출부로 일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혼자 사는 남자 집을 청소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저에게 반했다면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이라 쉽게 끌어내지 못한 저는 곧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이듬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 현실로 닥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을 따라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환영해줬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네 가족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폐하라고. 네, 어머님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똑똑해서 지금은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이모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 공장이 어쩌고 이모가 졌제?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야겠냐? 시련아, 너 멀쩡하게 대학까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놈이 왜 파출부 하는 애랑 사고를 친 거냐? 어머, 지금이 무슨 상황이에요? 성인은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지 머리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큰아들 잘 키워놨더니 저런 여자랑 사고를 쳐서 결혼하게 됐다니. 임신했으니 뭐라 할 수도 없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니, 파출부를 했으니 살림을 잘할 테고 얼굴도 성격도 예쁘니 좋구만. 뭐요? 당신은 눈이 발에 달렸어? 눈이 발에 달렸으면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그런가? 아무튼 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걸 명확하게 말하겠어. 예, 알겠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결혼 허락을 그렇게 받고 일주일 뒤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의 지인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시댁도 친척들만 오셔서 작게 결혼식을 올렸죠. 신혼집은 시댁 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3층 건물의 1층이 시댁이고 2층을 저와 남편이 신혼집으로 쓰게 되었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서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살았는데 비어있던 3층은 곧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동생 부부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동서,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네. 그게 다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니면 궁금한 점이나? 네, 없는데요.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동서는 무뚝뚝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대답만 네, 아니요로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저와 다르게 초등학교 교사였고 뭐든 돈도 많고 친정도 부자여서 그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어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우리 교사 며느리 학교에서 힘들었나 보구나. 얼굴인 반쪽이 됐네. 야, 큰애야, 저녁 준비는 너 혼자 해라. 네? 저도 살림하고 시댁 청소하느라 힘들었는데요. 뭐야? 야, 집안일도 일이냐? 그냥 좀 네네 하고 움직여라. 말 2번씩 하게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사람을 정말로 질리게 한다. 알겠어요. 밥하면 되잖아요. 어머님, 저 내일은 동생한테 다녀오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내일은 제가 집에 없을 거예요. 어머님, 동생 공장 숙소에 갔다가 하루 자고 올 거거든요. 자폐아 동생? 참나, 그 모질이 동생 본다고 하룻밤을 자고 온다고? 네, 동생이 우리 아들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해서요. 오랜만에 동생 보고 올게요. 야,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괜히 우리 손자까지 데려가서 모질이로 만들지 말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예요. 아들은 꼭 데려갈 거고요. 이게 또 말을 2번 하게 만드네? 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이 웃음니? 한 번에 알겠다고 대답 좀 하면 덧나냐? 네, 내 손자는 데려가지 마라. 알겠냐? 저는 꼭 데려가야겠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냥 알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생에게 갈 때 아들을 데리고 나갔죠. 나중에 욕이나 먹고 말자 하는 생각이고 기분 좋게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상씨가 오랜만이야. 누나, 우리 조카 데려왔나? 우와, 야, 아기 예쁘다. 지난번보다 더 예뻐졌다. 뭐야, 너 누나는 안 보이고 조카만 보이니? 이거 실망인데? 누나도 보고 싶었다. 치, 상식이 너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 누나랑 통화하는 거 싫어? 아니다, 바빠서 그랬다. 나 요즘 연애한다. 뭐, 연애? 누구랑? 누구?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다.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 저는 동생이 연애한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어떤 여자인지 알았는데 같은 자폐증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의 말을 해주고 동생의 숙소에서 아들과 셋이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잔소리와 욕바가지를 하셨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한기로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쁜 말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따위로 가르쳐내는 말이 가장 기분이 나빴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눈물이 주르륵 나왔지만 이젠 귀와 가슴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런지 꼭 참는 것이 가능했답니다. 시댁 식구 중 저에게 막말하는 건 시어머니가 유일했고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은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저를 무시하는 것인지 대화를 시도하면 늘 대충 네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세월이 조금 흘러 동서가 조카를 출산하고 시동생은 한 달 뒤에 해외 발령이 나서 잠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어색한 동서가 혼자서 힘들 것 같아 걱정이었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니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했어요. 그의 여름이 다가오자 무더워서 집안일 하는 거나 잠 보는 게 힘들었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밥 먹고 나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밤에 불러서 내려갈 일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침대 밑에 요람 안에서 잠든 아들을 보면서 밤 시간을 편안하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가 나가나 봐. 아버지 산책 가시나? 아니면 삼촌 제수씨가 외출하나 보지. 그런가? 여보, 동서 말이야. 서방님이 해외에 파견 나가서 혼자 지냈는데 힘들지 않을까?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친해지기 어려운 게 고민이야. 제수씨 성격이 모두 강긴 하지. 당신도 너무 부담 주지 마. 부담은 무슨.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꼬리 자리듯이 전락을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라고. 시동생이 3개월간 해외 파견을 나가 있어서 3층에서 혼자 지내는 동서가 안쓰럽고 심심할까봐 조금 친해지려고 시도해봤는데 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과 잘 놀고 있던 밤에 간식거리를 사러 혼자 편의점에 다녀오려고 집 밖을 나왔답니다. 제 앞으로 동서가 외출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잠깐 나가는 복장이 아니라 구두까지 신고 나가더군요. 매일 밤마다 대문 열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동서가 맞았던 거죠. 밤 10시가 되었는데 조카애를 재우고 어딜 나가는지 궁금해서 편의점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미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뒤를 바짝 잘 쫓고 있었는데 큰 길로 나오자마자 동서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미행을 실패한 거죠. 저는 아쉽지만 다음에 제대로 미행해서 어디를 가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돌아온 시간은 새벽 5시였어요. 여름이라 시부모님이 일찍 주무셨고 5시에 일어나실 일이 없으니 동서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확실한 걸 잡아내면 그때 남편에게 말하기로 생각했죠. 다음날 밤에 동서가 나가는 소리가 들려 나가려고 했지만 갓난아들이 울어서 달래주느라 그날은 미행을 하지 못했죠. 아들이 밤낮 없이 울어대는 바람에 동서가 어디에 가는지 알아내지 못하며 몇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날씨는 갈수록 더워졌고 동서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저녁 이후에는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희 시댁 앞에 찾아왔어요. 어머나, 우리 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 잘 왔어, 상씨가. 그리고 미경씨 맞죠? 네, 내가 미경씨예요. 반가워요, 언니. 반가워요. 둘이 나 보려고 찾아온 거야?
상시가 자랐어. 누나, 시댁 구경시켜줘. 성식이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배도 고프다. 그럼 얼마든지. 자, 어서 들어와. 저를 찾아온 두 사람을 대문 안으로 들였고 바로 2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1층 현관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얘 칠푼이 네 동생 아니냐?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게 또 태드네. 야, 네 동생이랑 저 여자는 뭐야? 내 집에 왜 들어오는 거야? 동생이랑 여자친구예요. 저 보고 싶어서 찾아온 손님이라고요. 집 구경시켜주고 같이 밥도 먹고 놀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우리 집에 칠푼이를 둘이나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니?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내 면이 안 선단 말이야. 나가서 놀아. 밖으로 나가라고. 시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성식이에요. 안녕 못해. 네 애인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 엊그제 봤는데. 뭐라는 거야? 모질이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 당장 나가. 나가서 놀든 밥을 처먹든 하라고. 시어머니가 저의 손님 앞에 두고 막말을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 동생이 무슨 피해라도 줬어요? 누나 보러 놀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모질이라고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하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막말할 겁니다.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아유, 이런 게 며느리라고 굴러들어와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버리네. 야, 막말하고 싶으면 해봐.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니까.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해서 집에는 안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저희 밖에 나가서 놀다 올 테니까 제 아들 잘 봐주세요. 오냐, 내 손자가 저런 칠푼이들이랑 어울릴 바이야. 내가 돌보고 말지. 너 나갔다가 1시간 내로 들어와라.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무시하고 동생 커플과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싼 맛집으로 데려가 동생 커플과 식사를 하려는데 동생이 키득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누나, 시어머니 그저께 성식이가 봤다. 우리 시어머니를 어디서? 내 애인이랑 데이트하는데 봤다. 여기 사진도 있다. 심심해서 찍어뒀다. 정말? 그럼 한번 봐봐. 저는 동생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동생 커플을 보내주고 저녁쯤 시댁에 들어가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세게 하시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뭐야, 너 지금 혼나는데 웃음이 나오니? 실성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웃을 일이 조금 있어서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에휴, 내가 손자 때문에 참는다. 어서 내 손자 데리고 올라가. 네네, 어머님. 좋은 밤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하품을 크게 하더니 바로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밤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밥 마실 간다고 대충 둘러대도 진짜 마실 나가는 사람의 뒤를 미행할 생각이었죠. 동서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걷다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타더군요. 저도 뒤에 오는 택시를 타고 취급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저 앞에 택시 좀 쫓아가 주세요. 아,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시는군요. 그래서 취급하는 겁니까? 아저씨, 제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집에서 갓난아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 택시 놓치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만 30년이고 추격전에서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죠. 저만 믿으십시오. 10분을 달리던 택시기사는 두리번거리며 말하더군요. 아유, 오라, 어디로 가지? 뭐예요? 놓친 거예요? 추격전에 고수라면서요. 아이, 이 손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운전 고수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날도 미행에 실패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시댁 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 미행을 포기하고 시모 미행을 시작했죠. 다행히 교통수단 없이 걸어서 목적지로 가시길래 놓치지 않고 어디에 가는지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것까지 보았죠. 제 동생이 보여준 사진의 장소에서 뭘 하고 나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언제 말을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 카드를 오픈은 해야 하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며칠 뒤 밥 마시러 가는 동서의 뒤를 다시 쫓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택시기사가 제대로 추격을 해서 목적지까지 따라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동서는 골목길을 걸어갔고 저도 뒤를 미행했어요. 이윽고 동서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바람이 확실하구나 싶어 몇 호로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1층 101호에 들어간 걸 보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덮칠 계획이었죠. 잠시 후 동서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았어. 그래 왔어. 나 없는 동안 잘 참고 있었어? 저 저번주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좋은데. 잘 참았다니 다행이네. 그럼 내가 온몸을 풀어줄게. 이리 와봐. 그러지 그래. 오늘은 부드럽게 대해줘. 부드럽게 해주다가 강하게 해줄게. 나를 기다리는 동안 잘 참고 있었으니 확실하게 해줄게. 자, 누워봐. 좋아. 오, 굿. 살살 좀 해. 암새는 계속 이 강도로 할 테니까 참아봐. 좋다. 내가 실력이 늘었지? 자주 와서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자동으로 늘었나봐. 오, 그래. 멈추지 말고 계속해줘. 우스. 저는 이 더러운 대화 소리를 듣고 당장 집 안으로 급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관에 두드리는 것보다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서 현장 사진을 확보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층 베란다에 매달려서 열려있는 큰 창문을 넘어갔고 거실과 이어진 문을 한 번에 확 열어버렸습니다. 이것들아 딱 까였어. 엄마야. 뭐야. 제 앞에 보인 두 남녀는 엄청 크게 놀라 뒤로 넘어왔어요. 동서, 정신 차려. 갓난쟁이 누구 무슨 짓이야? 그리고 동서 옷을 언제 입은 거야? 분명히 바람 피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입은 거냐고.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 집 베란다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여긴 어떻게 왜 오신 거죠? 뭐? 아빠라고? 거짓말하지 마. 자네 결혼식에 봤던 친정 부모님을 기억하는데 저 대머리 아저씨는 아니었어. 저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지, 동서. 이제 보니 취향이 독특하구나. 뭐 사랑에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니 취향 존중은 해줄게. 하지만 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았으니 자넨 끝이야. 우리 서방님한테 일러서 당장 이혼시킬 거라고. 제가 쏟아내는 말을 모두 들은 남자가 허허 하고 웃더군요. 이봐 대머리. 지금 웃음이 나와? 상간남 주제에 어디서 쪼개? 이봐요. 너 아르비 앱이 맞습니다. 신앱이요. 못 믿겠으면 저기 붙어있는 사진 보세요. 우리 딸이 중학교 그때 나랑 둘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위에 붙어있는 큰 사진을 보았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머리가 덜 벗겨졌고 동서는 지금보다 훨씬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형님이 오해한 거죠. 형님,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결혼식 때 본 사람은 새아버지예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밤마다 마실 나와서 오는 곳이 친아빠를 보려고 그런 거야? 네, 저희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이유가 알코올 중독 때문이에요. 사업만 마시고 술에 빠지셔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도 아빠를 뵙지 않고 지냈는데 결혼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찾게 됐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셔서 제가 술을 끊게 해드렸어요. 몇 번 실패했지만 이번 달은 한 번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야? 그럼 아까 들리던 부드럽게 하라는 말은 뭐야? 안마해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몸이 많이 굳어있어서. 이제야 다 알게 됐네. 그러니까 동서는 밤마다 바람 피우러 나간 게 아니라 신부를 만나러 온 거구나. 네, 형님.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그래. 내가 괜한 짓을 했어. 서동원은 제가 베란다로 몰래 침입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부디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 딸이랑 간식구인데 내가 왜 신고를 하겠소?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 방금 치킨 시켰어요. 아빠 치킨 드시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동서 원래 성격이 이래요? 와, 화낼 줄도 안 해? 내 딸이 나한테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뚝뚝하게 대하면서 나만 보면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이죠. 보기 좋아해요. 동서 보기 좋아. 그리고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술도 끊게 해드리고
밤마다 찾아와서 얼굴 보고 안마까지 해드리는 거 정말 멋있어. 멋있긴요. 저는 문제 많은 아빠를 혼내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 조카애를 혼자 두고 오면 어떡해. 그건 잘못한 짓이야.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홈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생기면 형님한테 전화드려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애기가 순해서 잠을 곤히 잘 자더라고요. 그래도 애기 혼자 두는 짓은 절대 하지 마. 명심해. 저는 동서를 물끄러미 보다가 이내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서, 매일 이렇게 몰래 나오는 것보다 매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서던 어른을 우리 시댁으로 모셔가자고. 네? 형님, 시어머니 성격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불편해서 싫어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맡겨. 일단 치킨 오면 같이 먹고 오늘 밤에 시댁으로 셋이 같이 들어가자. 형님,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빈말하는 거로 보여? 사돈어른, 따님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시죠? 몸이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나야 좋지만 내 딸이 곤란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은 좋다는 거잖아요. 동서가 곤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 저는 동서와 서던어른을 모시고 시댁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주무시니까 내일 인사드리고 함께 지내시면 될 거예요. 형님,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빠를 다시 모셔다 드리고 와야겠어요. 동서, 나만 믿으라고 했지? 걱정하지 마. 욕을 먹어도 내가 먹고 쫓겨나도 내가 쫓겨나. 나만 믿고 어르신 모시고 3층으로 올라가. 그럼 형님만 믿을게요. 아빠 올라가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네, 사돈 아저씨 내일 봬요. 저는 뿌듯하게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동서와 사돈어른을 모시고 1층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손님 오셨어요. 손님? 저기 누구? 아버님, 저희 친아빠예요.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아버님이 봤던 분은 새아버지예요. 아, 그랬더니 어쨌든 반갑습니다, 사돈. 아버님, 사돈 어르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동서가 매일 밤마다 사돈 어르신 댁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제가 억지로 모셔왔는데 아버님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야 상관없지. 식구하면 들었으니 좋지. 사돈 바둑둘 줄 아세요? 그럼요. 제 별명이 이내돌입니다. 이세돌보다 한 수 아래인 이내돌 말입니다. 두 분은 반갑게 악수를 하고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시고 있었는데 곧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저 남자는 누구지?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동서의 친아버지세요. 몸이 불편해서 제가 모시고 오자고 했어요. 뭐야?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둘째 너는 이 모식한 년이 하자는 대로 행동한 거야? 초등학교 교사식이나 됐으면 이런 모성식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아빠를 모셔오자고 했어요. 친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도 충격인데 내 집에 모셔온 것도 정말 끔찍하다. 다시 모시고 나가라. 네 어머님. 동서는 눈치를 보고 있던 사돈을 모시고 나가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제가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나가야 할 사람은 동서도 서돈어른도 아니에요. 바로 어머님이세요. 뭐가 어째?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식하고 천박한 건 알겠는데 이젠 날 내쫓겠다고?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잠시만요. 카톡으로 시아버지한테 사진하고 동영상 전송. 아버님, 제가 방금 보내드린 거 확인해보세요. 뭐에 보낸 거냐? 알았다. 제가 보낸 사진은 남동생이 찍은 시어머니와 상간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진과 제가 찍은 동영상이었어요. 건너편 건물 창문에서 찍은 건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상간남과 그 짓 하는 걸 확실하게 찍었답니다. 동서의 밥마실은 효도였고 시어머니는 외도의 밥마실이었죠. 이를 확인한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이게 뭐야?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젊었을 때 벌은 못 버리고 그 나이 처먹고 딴 놈이랑 바람을 피워. 내가 오늘 니네를 잡아 족쳐주겠어. 그래야 내 골프채 가져와라.
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바람난 할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머님이랑 바람을 5년 넘게 피웠더라고요. 그 할배 집에 살림까지 차렸다고요.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네요. 두 집 살림? 이 앞에 내를 내가 오늘 끝장내주겠어. 너 이리 와. 여보 미안해. 그만. 흥분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 영감은 그냥 요즘 애들 말로 남사친이야 남사친. 남자인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전에 찍은 동영상은 내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죽지비같이 눈이 째진 게 당신 맞잖아. 돼지 준비하고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엄마야 나 살려. 시어머니는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이년아 나 왜 쓸데없이 남의 뒤를 캐고 지랄이야. 어머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동안 저의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거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걸로 다 풀어버리려고요. 전 어머님이 이 집에서 쫓겨나길 바래서 오늘을 계획한 겁니다. 이 나쁜 년, 내가 퇴직이 전에 너부터 퇴직해야겠다. 제 등 뒤에 있던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치더니 뒤로 넘어뜨리더군요. 그 순간 동서가 시모의 두 손을 깨물어서 바로 풀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싸우러 미쳤나? 니들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해? 어머님, 형님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형님한테 막말할 때마다 저도 속이 상했거든요.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 싹 다 끝장을 보자. 이 앞에 내야, 끝장은 너 안 하면 돼. 저 영감탱이가 골프채를 들고 지랄났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 애인이랑 정리할게. 한 번만 봐줘. 더러운 옆에 내야, 이런 짓 한 게 처음이야? 늙어서 추한 짓을 하고 며느리들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살다 보면 밥도 먹고 외식도 하는 거지 뭘 그래. 당신도 억울하면 나가서 할망구들이랑 바람 피워? 이 옆에 내가 하는 말마다 아주 더러워 죽겠네. 너 나가. 당장 나라. 그 놈팽이 집에 가서 살아. 헤이 진짜 오늘 아주 제대로 똥말 봤네. 그래 더러워서 나간다 더러워서. 나 없이 잘 살아봐라. 당신 다시 들어오는 날에는 몽둥이로 저맞고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 그놈 집으로 이혼장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법정에서 보자고. 위자료는 줄 거지. 내가 3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 했으니까 돈은 줘야 하는 거 알지? 이 옆에 내야. 당신은 바람 피운 것만 6번째야. 내가 옛날 증거부터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 위자료 떼끼기 싫으면 아가리 싸물고 당장 꺼져. 분하다. 너 큰 며느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모질이 하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쫓겨나 바람 피우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시어머니가 보여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예, 문 좀 열어줘라. 싫은데요.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나요. 야, 나 갈 데가 없어. 내 애인이 나 돈 없이 이혼당한다고 하니까. 쫓아내더라. 그 개자식이 날 사귀어온 게 나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런 거였어. 내가 제대로 똥을 밟았다고 큰애야. 어서 문 좀 열어줘라. 안 되겠어요. 아버님 불러올게요. 야야야 치사하게 그러기냐 큰애야.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험한 말 안 하마. 네 돌아가신 부모님 욕도 안 할게. 그리고 네 모질이 동생 욕도 하지 않을게. 실푼이라고 욕한 거 사과하마. 이미 상처 줄 거 다 주셔놓고 그렇게 대충 사과한다고 제가 풀리겠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고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이제 저와 친정 식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니 온몸이 짜릿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대문을 열어주겠어요? 제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자 시어머니가 쌍욕을 남발하더군요. 이런 내비애미한테 배운 거 없는 뭐드냐나? 네 동생이 왜 모질인 줄 알아? 네 애미가 널 낳고 정신줄 놓고 둘째를 가져서라고 알겠냐 이년아? 정말 들어주기 힘든 소리네요. 어머님 뒤로 돌아보세요. 왜? 시어머니가 뒤를 돌자 저를 만나러 온 남동생과 여자친구가 두 눈에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 나쁘다. 바람 피우고 우리 누나 욕하고 우리 엄마, 아빠 욕하고 상식이 욕도 했다. 이런 시어머니는 혼나야 한다. 자기야 여자인 내가 상대할게. 우리 애인 주먹은 100만불짜리 주먹 혼내줘. 이거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다 내가 이런 모질이들한테 욕을 들어먹네. 진짜 별꼴이다. 모질이들아 칠푼이들아 좋은 말 할 때 꺼져. 여긴 내 집이고 니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당장 꺼지라고.
이 못한 시어머니, 들어와라, 나의 펀치. 동생 애인이 주먹을 지르자 시모 얼굴이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에 자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커피. 이런 잔년을 봤나? 돌고래 IQ를 가진 년이 감히 어른을 때려? 너 오늘 뒤졌어. 내가 니들 둘 잡아 툭 치고 저기 있는 니들 누나를 갈아 마셔줄 거야. 원투, 내 주먹은 100만불짜리 주먹. 왜 이냐 뭐야. 뭔데 이렇게 주먹이 센 거야. 앞이 안 보여. 으아. 동생 A는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웬만한 남자들보다 좋았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관중이 되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윽고 동서와 동서의 친부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싸움 구경을 하려고 이웃들까지 몰려들었죠. 제 동생이 일일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해서 싸움이 났다고 말했고 며느리한테 욕과 비난을 많이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은 맞을만 해서 맞고 있구나 하면서 싸움 구경을 했네요. 동생 애인의 강력한 펀치가 계속 꽂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들 뭐야, 다들 고견 나서 안 꺼져 이 작가들아. 동네 주민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고 시댁 식구들은 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손에 골프치를 쥐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내가 오지 말랬지. 그놈 팽이집 가서 살라니까 왜 기어들어오라고 한 거야? 여보, 나 그놈 팽이랑 정리했어. 이제 끝났다고. 옛날처럼 날 한 번만 봐줘. 아니, 그렇게 못해. 진작 끊어야 했을 악연인데 이지에 끊겨든 것도 후회가 된다고. 자, 셋 동안 사라져. 하나, 둘. 여보, 나 갈 데 없어. 쫓아내더라도 돈은 좀 주라. 셋. 기회는 끝났다 이 앞에네야. 시아버지가 달려나오자 시어머니는 맨발로 시멘트 길바닥을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저절 꼴하지 마라. 아주 쌤통이다. 자, 며느리들아 들어가자. 그리고 사돈 총각이랑 애인도 들어와요. 같이 밥 먹고 놀다 가요. 시아버지 멋있다. 나도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사돈 총각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래요, 나 같은 어른이 되도록 해요. 어서 들어갑시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쫓아내자 집안이 평온했습니다. 동서의 부친은 3층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1층에서 시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두 분은 짧은 시간에 중마고우가 되신 것 같았답니다. 사돈, 한수만 물어주시죠. 봐도 너무 잘 주셔서 제가 한참 빌립니다. 안 됩니다. 만원 뻥인 거 모르세요. 제가 돈 이래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수만 물려줘요. 좋아요. 서돈이 인심 써서 저를 여기에 머물게 해주셨으니 한수가 아니라 두 수도 물려드리죠. 아버님, 서돈들은 간식 드시고 하세요. 제가 두 분 좋아하는 파전에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형님, 저희 아빠 술은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막걸리가 아니라 우유야. 분위기는 내 아니까 막걸리라고 하자고. 네, 형님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아빠랑 한 집에서 지내게 됐네요.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온 식구가 함께 여행할 계획을 세워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멋진 생각인데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님. 시어머니가 없으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1층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저와 남편, 동서와 서돈어른은 1층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있더군요. 이 변내가 감히 도둑질하러 내 집에 들어와? 여보,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돈 한 푼 없고 잠잘 곳도 없다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웃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 당신 정말 이력이야.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30년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거야. 당신 양게 뭐가 있는데. 살림은 파출부가 다 있고 아들들은 보모들이 키웠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안방마님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 뭐라도 한 것처럼 말하지 마. 여보, 진짜 나에게 기운을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 없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옷 안에 숨겨두었던 금목걸이와 돈다발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젠 진짜 끝난 것 같아 다시는 시모를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괜한 짓을 벌여서 집안에 분란을 만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내 마누라가 문제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 그런데 말이야. 아무래도 빈몸으로 쫓아낸 게 마음에 걸려. 아버님은 진짜 마음이 여리시네요. 바람 피운 어머님을 걱정하시다니. 세아가, 네 시어머니 어디 있는지 아니? 잘은 모르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봤다고 하셨어요. 저기 달동네 폐가에서 지낸다고 하던데요. 폐가? 어휴, 꼴이 말이 아닌가 보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든 돈을 주든 해야겠어. 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저와 시아버지는 함께 시어머니가 지내는 달동네까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재개발한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마카로 출입 금지라고 여러 곳에 칠해져 있었죠. 악취가 진도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내나 싶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폐가 중 한 곳에 시어머니 신발이 보여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대문을 열자마자 시모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메 좋은 곳이요. 동생 힘이 불끈하구만. 내가 왕래래. 여자 여러 놀랬지. 누님 나이 먹고 이런 겨 해봤어? 아니 동생은 진짜 왕이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 당연하지.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두 사람의 더러운 음성이 들리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바닥에 있던 벽돌 하나를 주워들고는 유리창을 향해 던졌어요. 뭐지? 동생 멈추지 마. 여긴 폐가라서 누가 장난치나 보지. 하던 거 계속 하자고. 시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폐가에서 나왔습니다. 세아가 오늘 오길 잘한 것 같다. 이젠 미운 정도 다 떨어져서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어서 집이나 가자. 네, 아버님. 결국 시아버지는 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영원히 받아주지 않기로 맹세와 다짐을 했답니다. 한 달 뒤 저와 동서는 시아버지를 위해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자폐 학교에서 일하던 나이가 든 선생님이었는데 마음씨가 테레사 같은 분인데다 평생 일만 하느라 시집도 못 간 처녀였어요. 아니 이런 미인이 미혼이라고요? 미인이라니요. 잘못 보셨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사귀어볼래요 선생님? 제자 상식이가 좋은 분이라고 하셨으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우리 잘해봅시다. 시아버지와 동생의 은사님은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하셨고 사귄 지 한 달 만에 시댁에 안방 마님이 되셨답니다. 새 시어머니는 일을 놓지 않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셨고 부잣집에 시집왔다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제 남동생이 제대로 된 분을 시아버지께 소개를 해드렸죠. 얼마 뒤에 남동생과 애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는데 시아버지가 제안 하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돈 중박이랑 각시 되실 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그래야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아버님 방이 없잖아요. 집마다 가정이 있는데 어디서 지내요? 그러자 동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남편이 있는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이가 파견 나갔는데 거기서 장기간 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에 사직서 냈어요. 아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 지내다가 올게요. 뭐야? 정말? 전애가 떠나면 난 어떡하라고. 나중에 또 볼 텐데요. 몇 년만 지내고 돌아올 거니까 그동안 이 집안을 지켜주세요. 아참, 저희 아빠도 집에서 나가실 거예요. 지방의 친척집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거기서 일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돈 어르신까지? 너무 소원하다. 형님 덕분에 기분 좋게 떠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나지, 동서. 미국 가서 잘 지내고 돌아와야 해? 그때 다시 보면 우리 더 잘 지내보자. 사돈어른 그동안 함께 지내어서 영광이었어요. 조심히 시골 가셔서 일 잘하시고 술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그럼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사돈어른이 3층을 비우게 되었고 제 남동생과 올케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인지 친정인지 헷갈리는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아들도 쑥쑥 잘 크고 있고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도 화끈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혼당한 전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하자면 폐가에서 나온 뒤 오갈 곳이 없어 노인 쉼터에서 아예 둥지를 틀고 지내고 있답니다. 거기서도 아마 남자 꼬셔서 노느라 바쁘겠죠? 뭐 어떻게 지내든 이젠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 신경 쓰이지 않네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힘들고 지쳐도 견뎌내면 꼭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모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